안녕하세요. 스타 장외 주식 엄지민입니다.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가 악화될 때는 같이 악화되지만 올라갈 때는 따라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증시는 녹록지 않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올해 IPO 시장에는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증시 침체로 상장을 연기했던 기업들의 IPO가 줄줄이 대기 중이어서 올해 초에는 여느 때보다 활발한 IPO 시장이 열릴 거다, 이런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올 한해 IPO 시장 흐름도 전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스타 장외 주식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안건희 캐스터가 안내해드린다고 합니다. 안건희 캐스터. 여러분께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와우스타가 앱을 출시했습니다. 먼저 채팅에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아주 간단한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와우스타, 레츠고 펀딩을 검색하시고 설치하시면 끝입니다. 이 앱을 통해서 오늘 출연 기업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라이브 토크로 IPO 시장이나 아니면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궁금한 점 남기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라이브 토크에 참여하시려면 여기 앱에 들어가셔서 라이브 토크 누르시면 이렇게 채팅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요. 이제 올해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IPO 시장에서 처음으로 상장에 도전하는 기업, 오늘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통계를 통해서 공모주 투자에 대한 힌트를 주시는 분이죠. JWC 투자 컨설팅 조종욱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첫 IPO에 도전하는 기업은 바이오 벤처 기업인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기업 분석 들어가기 전에 조종욱 대표님께서 수년 동안 쌓아오신 통계 자료 통해서 투자 팁을 챙겨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이 유바이오로직스 제약 바이오주인데 올해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 작년이죠. 작년에 총 스펙이나 기타 등등 재상장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순수 신규 상장된 종목은 한 69개 종목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약바이오 IPO는 총 15개 종목이었습니다. 일단 자료 화면 보시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최근 제약바이오 IPO 상장 종목 수를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2011년에는 3개 종목이었고요. 2012년도에는 1개, 7개 유지되다가 갑자기 2016년도에는 15개.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20%가 넘는 비중으로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종목별로 한번 보시게 되면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거는 안트로젠이었고요. 안트로젠. 네.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1442대 1이었습니다. 네.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죠.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작년 2월 달에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가 이렇게 경쟁률이 높을 때는 상장 첫날 공모 가격보다 상당히 높게 떠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24,000원이었는데요. 네. 시초가가 38,000원을 무려 58% 이렇게 높게 시작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경쟁률이 낮았던 종목은요. 삼성바이오로직스였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경쟁률이 45대 1이었습니다. 45대 1. 상장 첫날 약간 공모가 하회에서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일반적으로 IPO 공모주가 경쟁률이 높을 때는 공모가보다 시초가가 높게 형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경쟁률이 낮을 경우에는 상장 첫날 공모가보다 높게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통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 이 안트로젠이 경쟁률이 1,400이 넘었어요. 네, 왜 맞습니다. 이렇게 경쟁률이 높았나요? 일단 첫 번째는 시가총액이 우선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청약하는 개인들은 일정하기 때문에 정해진 물량에서 사람들이 일정하게 청약을 한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경쟁률은 높아지는 거죠.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뭐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 규모가 뭐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작년에 신규 상장한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경쟁률이 이렇게 크게 높아질 수는 없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시가총액이 좀 적은 기업이 경쟁률이 더 높다라는 부분과 또 두 번째는 시장 상황이 좋을 때, 제약바이오 시장이 좋을 때 경쟁률이 사람들이 많이 청약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몰리면서 수익률 경쟁률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난 하반기 때는 경쟁률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해 한미약품 사태 영향도 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대표님. 네, 일단 뭐 영향이 없을 수는 약간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단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2015년도에 제약 바이오주들이 열풍이 나서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계속 어떤 섹터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좀 쉬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이제 한미약품의 영향도 있겠지만 일단은 2014년도 하반기부터 제약 바이오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이죠. 2016년도에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필요한 시점인데 때마침 한미약품 사태가 벌어졌고 때마침 네. 조정을 크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였는데요.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로는 이 재작년까지는 제가 흐름이 굉장히 뜨거웠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과거 한 5, 6년 정도 통계자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1년도로 다시 한번 가보면요. 네. 2011년도에는 바이오주가 3개가 나왔습니다. 3종목. 인트론 바이오 장비주까지 포함해서요. 제조 장비. CU 메디칼, 나이백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일단 상장 종목이 적었죠. 그렇다는 건 뭐냐면 네. 2011년도 당시에 시장에 제약 바이오의 관심이 좀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 관심이 많았다 그러면 많이 나왔겠죠. 근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3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2011년도 당시에는 제약 바이오주 시장에 관심이 그렇게 크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장 주식 수는 3개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네. 즉 시장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2011년도 제약 바이오주 주가의 흐름은 별로 썩 좋지 않았겠죠. 그리고 2011년도에 나온 인트론 바이오, CU 메디칼, 나이백들은 네. 상장 이후에 뭐 공모가보다는 어느 정도 높게 시작하겠죠. 왜냐하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주 공모주들은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높게 시작하죠. 근데 관심이 없는데도 경쟁률은 높은가요? 네, 일반적으로는 공모주들은 일반적으로 기준 주가보다 많이 할인을 해서 공모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는 상장 첫날은 웬만한 경우에는 공모가보다 높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겠죠. 상장 이후에. 그죠? 시장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떨어졌고요. 12년도로 가보면 세계에서 한 개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이제 동합팜텍이라는 회사인데요. 지금은 메지온으로 회사명이 바뀌었고요. 네. 메지온이라는 회사가 나왔는데요.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543대 1이었습니다. 공모가는 꽤 높아요. 예, 높았죠. 공모가는 24,000원이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네.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공모가보다 높게 시작하겠죠. 그래서 공모가는 시초가는 35,000원으로 공모 가격보다 높게 시작을 했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당시에는
시장에 제약 바이오주들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시장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후에 제약 바이오주들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전혀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상당히 제약 바이오주 시장이 관심을 못 받았던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대표님. 근데 궁금한 게요. 네. 그러면 이때 나왔던 동아 팜텍 같은 경우에는 그럼 굉장히 자신만만해서 네. 뭐 상장을 했던 건가요? 일단은 그 상장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회사의 기업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기업이 상장 의지가 명확했을 때, 확신이 있을 때 보통 상장을 하게 되고요. 일단 이 당시에는 회사의 상장 의지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좀 상장을 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예.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상장해서 일단 상장 초기에는 주가가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시장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중에 좀 올랐는데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2013년도로 넘어가 보시면요. 이제 갑자기 늘어나죠. 네, 그러네요. 예.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IPO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관심 섹터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한 개밖에 없다가 7개로 갑자기 늘어났죠. 예. 그래서 이때부터는 바이오주가 갑자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봐도 되겠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당시 나왔던 종목들은 아이센스, 엑세스바이오, 아미코젠 이런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네. 무려 2013년도에는 상장 첫날 시초가 상승률이 무려 63%였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2013년부터 제약 바이오주가 다시 살아나는 움직임을 IPO를 통해서 일단은 좀 알 수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2014년도 넘어가서인데요. 2014년도로 넘어가면 줄어들지 않고 계속 7개가 이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2014년도에는 이 7개가 모두 4분기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서 이렇게 몰렸나요? 4분기에 집중적으로 상장이 됐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게 제약 바이오주 대세 상승장이 2014년도 4분기, 빠른 종목들은 4분기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저는 보고 싶은데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때 IPO 시장을 잘 보시게 되면 네. 바이오 시장 대세 상승장 초입 국면이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렇네요. 예. 그다음에 뭐 상장 첫날 시초가 상승률은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상장되는 숫자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 하반기에 제약 바이오주 주가 흐름을 보고 무려 2015년도에 집중적으로 이제 상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2015년도에 대세 상승장이 온 거고요. 그리고 2016년도 15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2015년도에 제약 바이오주 상장한 기업들은 대부분 성공적으로 IPO가 진행이 되면서 상장 초기 무난하게 주가가 형성이 됐지만 2016년도 하반기는 제약 바이오주 대세 상장이 꺾이면서 좀 상장을 철회하면서 아쉬운 사례가 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이 대표님 말씀 따르면 특정 섹터가 IPO에 이렇게 몰리는 현상을 보면서 이걸 통해서 투자자분들께서 투자 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일단 IPO를 통해서 그 점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최근에 반도체 관련 섹터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상당히 좋아졌는데요. 네. 작년 하반기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나왔거든요. 오션 브릿지, 뉴파워 플라즈마, 마이크로 프렌드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런 종목들이 나와서 상장 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죠. 따라서 일단 올해도 반도체 섹터가 좋다고 보기 때문에 많이 나올 반도체 관련 섹터 IPO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보니까요.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어요, 대표님. 벌써부터 흐름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채팅방에서 질문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안건희 캐스터 연결해서 질문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안건희 캐스터.
네, 조정욱 대표와 유바이오로직스 분석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새해 첫 IPO 상장을 앞두고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이 참 뜨거운데요. 자, 가장 먼저 유바이오로직스 외에 올해 제약바이오주 상장 대기 중인 기업이 얼마나 되나요? 또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하고 질문을 올려주셨고요. 또 그 뒤를 이어서 올해 전반적인 IPO 시장 흐름 어떻게 보세요? 지난해엔 좀 아쉬웠는데 지난해에 비해서는 좀 어떨까요? 공모주 투자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하고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제약바이오 말고요. 상장 예정인 IPO 상장 예정인 제약바이오주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제약바이오주 흐름이 좀 안 좋다, 이렇게 안 좋을 것이다 예상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들이 좀 상장을 할지 대표님 몇 가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올해 제약바이오주 시장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현재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지 않는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최근에 약간 반등이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네. 시장의 관심 섹터는 아니라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상장 예정인 기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 2012년도 봤을 때 바이오 상장 IPO 종목들이 많이 급감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왜 이러냐면 수요 예측에서 일반적으로 성공을 해야지 적정 주가를 평가를 받으면서 고목가를 받고 시장에 나올 수가 있는데 제약바이오주들은 뭐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의 가치를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나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수요 예측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상장을 연기하는 경우가 다소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올해 제약 바이오주 종목들이 많이 안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네, 그럼 대표님 사이클에 따르면 제약 바이오주 말고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올해는 지금 1월 달이죠. 지금 오늘 하는 유바이오 로직스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청약 일정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 네. 이 반도체 장비 중고 관련된 중고 장비를 유통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셔야 되고 작년에 연기가 됐던 회사인데요. 일단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상장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의류, 노스페이스 이런 의류를 OEM으로 만드는 호전 시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말씀 잘 들어보신 시청자분들이라면요. 또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이제 감 잡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처음 상장하는 기업 유바이오로직스 직접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이 유바이오로직스가 지난달에 상장을 예정했었는데 연기를 했잖아요. 네, 예. 어떤 일로 연기를 했나요? 일단 작년에 이제 4분기에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 4분기 겨울에 특히 제약 바이오주 상장이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상장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바이오 로직스 외에 다른 업체들도 상장을 연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제약 바이오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인지 단순 반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하면서 이번 달에 청약에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유바이오로직스 어떤 회사인가요? 이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동사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동사는 경구용 백신이죠. 콜레라 백신을 만드는 회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는 세 번째로 경구용 콜레라 백신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콜레라 백신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원료의약품 위탁 생산을 하는 회사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셀트리온이나 이런 큰 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데에서 어떤 신약이 있을 때 제품을 의뢰해서 보통 약품을 만드는데 일반적으로는
규모가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큰 센트rum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의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동회사는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인데요. 여기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선 총 백신이 인증된 데가 3회사인데요. 네. 녹십자, LG생명과학, 그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 이렇게 3개 회사가 지금 인증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근데 그 콜레라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요즘에도 콜레라를 접종하나요? 네, 일단 뭐 아프리카나 아직까지 그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콜레라에 대해 백신에 대한 수요가 아직 많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수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 상장을 지난달에 연기를 했다가 다시 상장하려고 나온 걸 보면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 기업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네, 실적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주기 때문에 실적 큰 의미는 없는데요. 2013년도 16억 매출 30억, 2015년도 이제 16억, 2016년도 이제 3분기 20억인데요. 네. 일단 뭐 순이익은 적자입니다. 제약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뭐 아직 적자 기업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사는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현재 이 기업이 수요 예측을 하고 있는 중인데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좀 궁금한데요, 대표님. 일단 아직 공모가가 결정되진 않았고요. 일단 수요 예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뭐 지금 시장에 관심 있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공모 가격이 높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공모를 한 뒤에 흐름도 궁금한데요, 대표님. 공모 주주 현황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네, 주주 현황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상장 주식은 한 2,423만 주 정도 되는데요. 근데 동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벤처 금융 전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보통 1개월 정도 보유 예수가 될 것 같고요. 네. 1개월 정도. 그다음에 유통되는 물량은 한 1,400만 주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보유에서 한 900만 주 정도 묶일 것 같고요. 그래서 유통 물량 부담은 그렇게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 유바이오로직스 투자 전략을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꿀팁 하나 주시죠, 대표님. 네, 일단 아직 공모 가격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투자 전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수요 예측에서 어느 정도로 회사가 만족하는 공모 가격이 설정이 돼야 되겠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상장을 안 할 수도 있겠죠. 아직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유사 회사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네. 일단 이 회사는 어떻게 공모가를 했냐면 현재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2010년도에 이 회사가 200억 정도 벌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할인율 25% 적용해서요. 아까 평균 유사기업 평균 PR을 26배 적용을 했더니 주당 평가가액이 8,952원이 나왔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할인을 해서 공모 가격을 결정했는데요. 보통 보시면 할인율이 32%, 24%에서 32% 했더니 주당 희망 공모가액이 6,000에서 6,800원인데요. 네. 이 사이에서 공모가격이 결정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표님과 함께 유바이오로직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2017년 IPO 시장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스타 장외 주식과 함께 공모주 투자 전략 그리고 신규 상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